한국어와 영어의 차이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사실 한국어에는 영어의 라는 개념이 없어요. 이를 잘 이해하고 사용하면 영어 실력이 크게 향상될 수밖에 없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키위엔의 준쌤입니다. 오늘은 이 기본 회화, 즉 영어가 되기 위해서 학습자가 반드시 이해해야만 하는 한국어와 영어의 차이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사실 한국어에는 영어의 구동사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런데 영어에서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며 원어민들이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표현이 바로 이 구동사죠. 자, 그래서 한국인이 영어로 회화가 되려면 무조건 알아야만 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동사는 첫째, 표현의 다양성을 향상시켜주고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켜주며 듣기 능력을 향상시켜줍니다. 그만큼 영어 학습의 중요한 부분이며 이를 잘 이해하고 사용하면 영어 실력이 크게 향상될 수밖에 없죠. 쉽게 말해 구동사는 두 개 이상의 단어가 합쳐져서 하나의 뜻이 되는 표현이에요. 예를 들어 run은 달리다, into는 안으로라는 뜻이지만 이걸 함께 쓰면 run into가 되면서 우연히 만나다 라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이런 문장이 가능한 거죠. I ran into an old friend at the cafe. I ran into an old friend at the cafe. 옛 친구는 영어로 old friend라고 하고 ran into는 run into의 과거형이기 때문에 나는 옛 친구를 우연히 만났다 라는 뜻이 돼요. 우연히 옛 친구를 만났어요. I ran into an old friend. 어디에서? 카페에서. at the cafe. 자, 이렇게 어디서 누군가를 우연히 만났다는 미수로는 표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구동사인 run into가 필요한 거죠. 구동사들의 장점은 그 표현을 이루는 단어들이 쉽고 그래서 배워서 써먹기가 좋다는 건데 그럼 하나 더 보도록 할게요. I decided to break up. I decided to break up. break는 깨다, 부수다라는 뜻이고 up은 위라는 뜻인데 이 두 단어를 합치면 깨지다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I decided는 나는 결정했다고 to break up은 헤어지는 것을 이 되면서 나는 헤어지길 결정했다 라는 문장이 되는 거죠. I decided to break up with my boyfriend. 나 남자친구와 헤어지기로 결정했어. I decided to break up with my boyfriend. 자, 보시는 것처럼 단어 자체는 어렵지 않지만 일상 대화에서 흔히 나오는 자연스러운 회화 표현인 만큼 알아두면 그만큼 우리에게 도움이 되겠죠. 이런 것들이 일상 대화에서 미국인들에게 흔히 쓰이는 구동사라는 애들이에요. 자, 이제 구동사가 뭔지 아시겠죠? 더 쉽게 이해하고 바로 써먹을 수 있게 팁을 하나 또 드리자면 구동사는 그냥 동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거예요. 동사는 하나로 된 단어였지만 구동사는 두 개 이상으로 된 동사라는 거죠. 문장 안에서 쓰는 방법과 위치도 동사랑 똑같아요. 영어는 주어, 동사, 목적어라는 거 다 아시잖아요? 똑같이 주어, 구동사, 목적어라고 어순을 생각하시고 문장을 만드시면 돼요. 좋아요. 그럼 실용적인 구동사들을 몇 개 더 보도록 할게요. breakdown. 이 break up은 헤어지다지만 breakdown이라고 하면 고장나다라는 뜻이 돼요. My car broke down. My car broke down 이라고 하면 내 차가 고장났어 라는 뜻이고요. 주로 기계가 고장났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여러분도 출근길이나 집에 돌아오는 길에 차가 갑자기 고장나서 당황스러웠을 때가 있으셨죠? 이럴 때 원어민들은 breakdown이라는 구동사를 쓴다. My car broke down on the way to work. 다음은 mess up이라는 구동사인데 mess up은 망치다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친구가 면접 어떻게 됐어? 라고 물었는데 망했어 또는 망쳤어 라고 하고 싶다면 I messed it up 이라고 하는 거죠. I messed it up. 망쳤어. 정말 많이 쓰는 표현이죠. 원어민들도 입에 달고 사는 표현인 만큼 꼭 알아두세요. 자, 그럼 다음 잠깐 어디에 들르다란 표현은 영어로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 이 표현들 일상에서 늘 하는 말이잖아요. 자, 잠깐 어디에 들르다는 영어로 drop by라는 구동사를 써줘요. 역시 이번에도 단어 자체는 어렵지 않지만 일상 대화에 흔히 나오는 자연스러운 표현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 상대방에게 나중에 내 사무실에 잠깐 들릴 수 있니? 라고 말하고 싶다면 drop by를 써서 Can you drop by my office later? 이라고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Can you drop by my office later? 자, 어떠세요? 우연히 마주치다, 헤어지다, 고장나다, 어떤 것을 망치다, 잠깐 어디에 들르다 이렇게 표현들을 보면 너무나 실용적이고 다 하고 싶은 표현들이죠.
그런데 만약 오늘 구동사들을 배우지 않았다면 참 영어로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고민이 되는 표현들이에요. run into, break up, break down, mess up, drop by. 자, 그래서 오늘 배운 것을 한 번에 총정리를 해드릴 건데, 첫째, 구동사를 알면 표현의 다양성을 향상시켜줘요. 구동사를 사용하기 시작하면 자연스러운 영어가 가능하고 내 영어 표현이 더 풍부해지죠. 둘째, 구동사는 일상회화에서 자주 사용되기 때문에 구동사를 알면 원어민들이 하는 말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어 듣기 능력이 향상돼요. 같은 맥락에서 구동사를 우리가 알면 원어민스럽고 유창하게 말할 수 있어서 영어 말하기 능력도 크게 향상됩니다. 자, 오늘은 구동사가 무엇인지 설명드리고 구동사가 영어 실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뤄봤어요. 이제 구동사에 대해서 이해를 하셨으니까 앞으로는 회화에 필수적인 구동사들을 많이 소개시켜 드릴 계획이에요. 기대 많이 해주세요.